그럼 먼저 합의가 무산된 배경을 놓고 전문가들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신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 취재하는 입장에서 어제 오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결과 솔직히 예측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사실 예측 못했습니다. 전날 만찬이나 다음 아침에 만났을 장면, 그리고 특히 확대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기자들이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게 없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왔겠느냐 답을 할 때까지만 해도 무언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저기 홍 실장님께서는 이번 결과 예측하셨습니까? 예, 전혀 예측을 못했고요. 일단 분위기 자체도 좋았던 것도 있지만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산후위에서 네. 마지막 그 문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 합의문은 어떤 형태든 약간 좀 실망스럽더라도 일단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합의문은 나올 거로 예측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상 결과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회담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합의가 무산된 이유를 놓고 북미 간 입장이 좀 다릅니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고 또 밤에 리용호 외무상,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신 박사님, 두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절충점을 못 찾았다고 보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미국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도 비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다가 공개할 것을 요구한 거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제재 11개 중에 5개 관련해서 민간 부분을 해제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더 큰 폭에서 보면은 전반적인 비핵화 개념에서부터 로드맵까지 이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갭이 컸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만큼 양측이 비핵화의 규모라든가 범위 그리고 다음 단계의 절차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돼가지고 다음 회담에 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기 홍 센터장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어떻게 이 합의가 무산됐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차가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각자 신뢰를 조성하는 방법 또는 단계,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격차가 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발견된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신뢰 조성 단계에서는 영변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제재 부분도 일정하게 신뢰 조성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좀 할 수 있다라는 입장. 미국의 입장. 요게 이제 북한과 상당히 격차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도 부족했지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협상하는 시간도 부족했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차가 워낙 오랜 동안 이제 있었던 인식차이기 때문에 이걸 좁히기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은 북한이 제재 완화 조건으로 제시했던 영변 폐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했던 플러스 알파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다가 미국은 원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정리를 한 발언을 이렇게 양측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서로 상호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영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북한은 11개 제재 중에 5개, 특히 2016년 이후에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제 민간 경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완화해달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미국이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변 다음에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증거를 제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답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다시 미국이 북측이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기본안에 사인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사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위 말하는 스몰딜, 작은 단계의 합의를 해서는 나중 단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이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고 물러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양측의 의견을 이렇게 다 들어본 종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례적이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영변 외에도 큰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큰 우라늄 농축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뭐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강선이라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근데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 나중에 한 거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밝히지 않더라고요. 네. 나름대로 그게 이제 보안사항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추적해왔던 어떠한 특정 지역이었던 것 같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은 북한을 every 인치 단위로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위성 사진이라든가 그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곳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시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보면서 미국이 이 협상 단계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제재를 영변만으로는 교환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협상장에서 물러나왔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제재 관련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주장이 다른데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변 폐기의 반대급부로 대북 제재 일부만을 완화할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이 말 그대로 제재의 전체를 해지할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했는데 홍 박사님, 이 양측 주장 왜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주장이 맞는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측이 제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크다는 걸 요번에 발견한 건데 사실상 북한이 얘기한 5개의 제재 사항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동된 5개인데 이 5개는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전체 유엔 안보리 제재 여태까지 발동된 것, 2026년부터죠. 발동된 것.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제까지 포함하면 일부에 해당되긴 하는데 네. 미국이 보기에는 이 5개가 결정적인 고리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이 5개가 지금 북한의 압박, 또 소위 목줄을 죄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송출, 뭐 정유 제품, 광물 수출 여러 가지를 다 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 미국이 보기엔 이것을 사실상 풀어주면은 거의 다 풀린다고 볼 수 있고 다른 것이 다 무력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북한은 그러니까 이게 민수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만 했는데 그 이상의 의미다라고 지금 미국은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 2010년, 2017년에 발동된 5개는 사실상 북한의 인민경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경제뿐만 아니라 내각경제, 그다음에 당정부의 전체적인 경제 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민수용어라 보기는 좀 힘들고 북한 전반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리로 봐야겠죠. 제가 제재 부분 가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은요. 네. 2016년을 기점으로 대북 제재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제재들은 북한의 대량 살살 무기, WMD에 중점을 맞춘 제재였어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도저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2016년 이후에 6개의 제재가 있는데 그중에 2356호는 여행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5가지 제재의 민간 부분을 북한이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재 자체가 북한 경제 전반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 경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대북 제재의 전부를 해제해달라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은 그거의 민간 부분이라 서로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돈이 결국 WMD를 만드는데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려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계속해서 WMD가 또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러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 말고도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은 포함이 돼야지 등가성이 있다고 본 건데 그 등가성에서 북한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